전국에 계시는 박하사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수강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해설 강의도 좀 뒤늦게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 현장 강연이 워낙 많아서 제가 스튜디오에 와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할 시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60일회를 늦게 준비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박하사탐은 알고리즘에서 밀려서 구독자분들도 좀 줄고 영상 조회수도 나오지 않고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게 점점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다시 저희가 재정비를 해서 끝없이 꾸준하게 이 박하사탐 콘텐츠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주 완성, 저희 강의로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새로운 콘텐츠, CG 제작을 한 개념 강의 영상도 곧 계속 꾸준히 저희가 탑재를 할 예정이고, 해설 강의도 계속해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은 저희 박하사탐 연계교재 있죠? 개념 강의와 기출문제 해설 강의 연계교재가 1판 인쇄가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판 인쇄에 지금 들어가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 정오표로 저희가 잘못된 부분들 모듈에 다 수정을 해서 완벽한 교재로 2판 교재를 여러분께 이제 앞으로 발송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하사탐 이 해설 강의를 비롯해서 개념은 모두 이 교재와 연계가 돼서 진행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선생님들, 다른 출판사 교재로 공부하시면서 저희 강의로 이 개념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댓글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교재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60일의 한능검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교재는 좀 내려놓고요. 항상 좀 민망하지만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교재다 보니까 여러분께 한번 홍보를 하고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가 2개가 있죠. 구판과 신판이 있어요. 한 3, 4년 전에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작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개념 강의가 있지만, 새롭게 제작한 강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이 교재와 연계되는 개념 강의로 공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며, 3주 완성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희 믿고, 박하사탐 믿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함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죠. 해설 강의로 개념 정리까지 되는 유일무이한 강의, 저희 박하사탐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0일의 해설 강의를 만나보시는 분들 먼저 이걸 해주고 오셔야 되겠죠. 60일의 시험지를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하신 뒤에 또는 패드에 넣으신 뒤에 먼저 풀어보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50번까지 다 푸신 다음에 함께 하셔야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까지 되는 해설 강의라는 점, 유일무이한 강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회 난이도는 어떠했을까요? 이번 60일의 난이도는 정확하게 중입니다. 중. 무난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문제가 흐름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들은 모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60일의 난이도는 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나올 게 나온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60일에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에 이번 시험 나 100점 맞았으니 한 달 쉬어야지. 한 달 쉬는 순간 머릿속에는 주먹도끼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사라지는 또 그 마법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까지 되는 그런 해설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본격적으로 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해설 강의를 촬영하는 거라 조금 더 파이팅 있게 해설과 개념 강의까지 한 번에 정리될 수 있는, 한 번에 우리가 때려잡을 수 있는 강의로 알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가볼까요? 저희 해설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오른쪽에는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10번대로 끊어서 각각 문제의 특징과 각 시대의 특징과 간단한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1번 가볼게요. 1번 문제는 항상 나올 게 나오는, 매 회차 나오고 또 나오는 선사시대 문제죠.
선사시대 문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유물사진 던져주고 문제가 출제되는 선사시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카메라가 조금 올라왔어요. 그죠? 선사시대. 어느 시대인지 키워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강원도 양양군 이런 걸로 못 외웁니다. 이건 공무원 한국사예요. 오산리로 안 됩니다. 항상 키워드 2개 이상 던져줍니다. 우리 하는 거. 자, 한번 가볼까요? 집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집터. 집이 있다는 건 이동하지 않고 정착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핵심은 여기 있죠.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문제죠. 신석기 문제. 자, 여기는 신석기 문제. 60일에는 신석기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빗살무늬 토기 키워드 제가 저희 개념 강의에서 항상 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막 시작업까지 해서 그림을 그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빗살무늬 톡이 나오면. 자, 그러면 끝이 이렇게 뾰족한 걸 통해서 뒤집으면 신석기라고 쓰여 있다. 그죠? 뾰족한 거 뒤집으면 샥 신석기.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석기 한번 가볼까요? 1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동을 하며 사냥 채집을 했던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고요. 고인돌, 돌널무덤 등을 축조하였다. 지배 계급의 발생을 파악할 수 있는 고인돌. 이 지배자가 죽으면 묻어주는 무덤이죠. 자, 계급 발생은 언제죠?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하였다. 이게 중국 춘추전국 시대 화폐죠. 중국과의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는 화폐가 되겠고, 철기 시대에 이 중국과 교육을 하고 있었죠. 4번, 농경과 목축을 통해 식량을 생산하였다. 저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바로 농경의 시작. 4번이 정답이네요. 신석기 때는 이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5번, 비파용 동검과, 이거 동자만 봐더라도 청동기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비파용 동검과 세용 동검이 조금 헷갈리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팁으로 알려드리면, 자, 비파용 동검과 세용 동검, 비파 모양의 동검, 그리고 가느다란 모양의 동검, 이런 한자로 돼 있는 건데, 비파형 세 글자, 청동기 세 글자, 세형 두 글자, 철기 두 글자, 3, 3, 2 글자 수로 청동기와 철기로 구분을 지으신다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1번은 나올 게 나온 빗살무늬 토기 문제가 나왔죠. 반달돌칼, 빗살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을 4번을 찾아냈다 하시더라도 뭐 3번이 좀 헷갈렸다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시험지에 옆에 이거 철기 쓰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채점을 이렇게 맞았다, 나 맞은 문제니까 틀린 것만 봐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틀린 것만 보시면 75점 맞죠? 또 75점 나와요. 실력이 그대로 나옵니다. 실력 점검밖에 되지가 않고 맞은 문제에서도 몰랐던 보기를 반드시 필기를 해두신 뒤에 해설 강의가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만의 필기 노트에 따로 이 부분만 적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약점 공략이자 실력 향상으로 갈 수 있다는 점 1번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4번이었고요. 2번 가볼까요?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에서 밀려가지고 과연 이게 조회수가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찾아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2번은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죠. 기본적으로 고조선, 여러 나라의 성장이 2번과 3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제가 이 공간적 관점으로 이 만주의 벌판 냉대기후부터 시작을 해서 한반도 남부 따뜻한 남쪽의 벼농사까지 지리적으로 개념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한 번만 이해를 하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키워드들과 함께 개념에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볼까요? 여기는 무슨 제천 행사를 2번이나 하지? 아, 먹을 게 풍부하구나. 따뜻한 남쪽 나라 사만이구나. 여기서도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신지읍차 키워드 있잖아요. 신지읍차. 시옷. 사만입니다. 사만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사만. 시옷 사만. 저 신지읍차의 시옷과 사만의 시옷. 읍군 3로는 읍군의 이응을 가지고 와서 옥저를 정리하시면 돼요. 옥저. 이응 옥저. 목지국. 이게 이제 사만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였었죠. 목지국, 사로고 여기 이제 신라가 되고 구야국은 가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진 사만의 특징. 문제 보기 들어가 볼까요?
신성지역엔 소도가 존재하였다. 사만은 재정분리사회이고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소도를 지배하고 있었죠. 시옷 키워드 나왔죠. 소도 시옷. 사만, 시옷, 시옷 하나 더, 소도까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죠. 2번. 이런 걸 잘 모르시면은 반드시 여기 하트 하나 해주세요. 하트. 별표보다 하트가 더 예쁘니까 하트 해두시고 여기 써두셨다가 해설 강의 끝난 다음에 노트에 따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해장수 징계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이제 영토를 일부 상실을 한 고조선이죠. 고조선. 고조선 때 연나라의 장수 징계 공격을 받았었고요. 혼인풍습으로 민면을 이제 돈을 주고 여성을 사데리고 오는 이 매매혼의 풍습이라 할 수 있는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풍습입니다. 모두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정답들이에요. 4번 마가우가 저가구가 사출도 회의가 나와 있는 나라는 부여가 되겠고, 특산물로 작은 활, 과하마는 하마 아니죠. 과일나무 아래를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말,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 이런 특산물이 유명한 것은 옥저보다 조금 더 따뜻한 바닷가, 옥저 바로 아래에 있는 동해의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자, 몰랐던 나라들은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2번은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 사만, 시옷, 시옷, 소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능검은 아무리 신유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약점 공략 확실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가볼까요? 자, 3번은 어떤 문제일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약간 난이도가 올라왔군요. 하지만 키워드가 있어요. 좌평. 황자평이라는 직책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죠. 자, 좌평이라는 키워드에서 우리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좌평.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 지방이 5방이래요. 5방. 지방행정을 5부 5방으로 나눈 나라구나. 이 5방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5방. 그 다음 여기 웅진. 웅진 하면 여기잖아요, 여러분. 웅진. 바로 백제 아니겠습니까? 백제의 두 번째 수도. 위례, 웅진, 사비. 백제의 특징이죠. 자, 좌평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5방과 그리고 웅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백제의 특징입니다. 백제. 키워드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고구려는 대대로, 신라는 상대등, 백제는 상좌평이었죠. 정삼회의를 이끄는 상좌평, 좌평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겠고, 고구려는 5부 5부, 백제는 지방행정이 5부 5방, 신라는 6부 5주. 개념이 좀 다르죠. 이 숫자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키워드도 줘요, 여러분. 꼼꼼히 보면 문제 속에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웅진성, 이게 백제죠, 백제. 1번 뼈다귀의 품격, 어딥니까? 신라죠, 신라. 신라 골품제. 자,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귀족회의가 되겠습니다. 만약 백제가 정답이 되려면 이 정사암회의가 나와줘야 되겠죠. 정사암회의. 백제는 정사암회의가 나와줘야 돼요.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역은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트 하나 해두시고 모르셨던 부분들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이 장관 명칭입니다. 욕살, 철역은지. 4번 어려우셨죠? 자, 근데 끝이 뭐로 끝나요? 부로 끝나죠. 정치행정 부서, 집사부 등 13개의 부서가 있었다. 집사부가 총괄하였다. 그 부로 끝나는 신라의 중앙관서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외우지 마시고 끝에 뭐로 끝나는지 단위가 다 이 위화부, 영객부, 집사부, 부로 끝나면 신라의 정치행정기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위화부는 관리를 선발하는 부서고요. 영객부는 이제 외교관이 오면 이제 접대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부로 끝나면 신라다. 5번, 우리 한능검이에요, 여러분. 공무원이 아니라.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자, 부여 원조. 난 고구려, 고씨가 아니다. 난 부여에서 왔다. 부여 원조. 이렇게 시작하죠? 백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팔성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자, 부여씨가 나와 있기에 아마도 이제 2점 준 것 같고, 3점이라면 이 부분만 나올 수도 있죠. 팔성귀족이 지배층을 이룬 것은 백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몰랐던 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4번 갑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국사 전자사료관, 자, 여기 보니 고구려라고 하고 있어요. 고구려. 자, 고구려. 여러분,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희 개념편을 제가 한바닥, 삼국시대 흐름 정리 한바닥으로 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저희 교재에도 한 페이지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저는 몇 년 암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고구려는 주몽, 핵심 왕들만 보면 유리, 그리고
주몽, 유리, 태조왕, 고국, 천왕. 이거 자리가 조금 좁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내려가 볼게요. 지울 거니까. 자, 주몽, 유리, 태조왕. 핵심 왕들 흐름이죠, 여러분. 그 다음이 고국, 천왕. 왕 이름 키워드 제가 다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전쟁에 미친 미천왕. 미천왕 따라서 전쟁하다가 고구려를 원망하며 죽은 고국, 원왕.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소수리망. 불교태학 율령. 그 다음 소수리망의 중앙집권체제 완성을 통한 전성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이제 고구려의 큰 흐름의 왕들이라고 하면 백제의 관미성을 빼앗다. 뭔가 지금 고구려가 잘 나가고 있어요.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다. 이거 중요하죠.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호우명 그릇을 파악할 수 있어요.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은 중요한 유물이죠. 단독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신라 뇌물마립간이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를 구원하였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유물 호우명 그릇이 되겠어요. 후연격파. 왕자 거련을 태자로 삼다. 장수왕이죠. 즉 광개토대왕의 문제가 나와 있군요. 이 광개토대왕의 핵심을 찾아라. 영락이라는 연호, 영락, 즐거울 낙자죠. 백성들의 즐거움을 위해 함께하겠다. 중국과 대등한 관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광개토대왕, 영락대왕. 1번 정답이네요. 2번 태학 설립은 소수리망이에요.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고왕에게 죽자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키워드잖아요. 불교태학 율령, 소수리망이고 낭랑축출. 전쟁이 미쳤나봐요. 미천왕의 낭랑축출. 진대법. 곡식을 빌려주고 민생안정을 단행하니 백성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구나. 고국천왕의 진대법. 고국천왕입니다. 5번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연개소문의 대당 강경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2번 소수리망, 3번 미천왕, 4번 고국천왕, 5번 연개소문.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광개토대왕 문제였습니다. 광개토대왕 문제였으니까 써놓긴 해야죠, 저희가. 자, 5번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삼국시대라서 요거는 잠깐만 좀 써놓고요, 제가. 인물 문제 나왔군요. 우리 인물사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한국사에서. 근데 나올 게 나왔어요. 키워드 바로 보이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무예가, 불교대중화.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만에 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일심사상에 원효가 나왔군요. 원효 스님 문제가 나왔어요. 원효. 일심사상. 화쟁사상. 같이 패키지로 묶어야죠, 이거 여러분. 아미타신앙, 무예가,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무예가와 불교대중화. 자, 그럼 보기 가볼게요. 나왔잖아요. 1번, 일심화상, 화쟁. 1번 정답이고요. 2, 3, 4, 5번도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님 문제 잘 나오죠? 자, 왕호천축국전. 인도에 가서 기획문을 쓰신 해초 스님이 되겠고요.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선덕여왕에게 구축 목탑 건립을 건의한 건 자장법사입니다. 자장법사. 왕명으로 수의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지었다. 자, 여러분, 이 걸사표라는 것은 이 수나라의 군대를 좀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자고 이제 표현하는 개념이고요. 원광법사의 특징입니다. 원광법사. 5번, 해동고승전은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각훈 스님이에요. 각훈 스님. 혹시 스님들의 이런 업적 중에 모르는 게 있었다면 반드시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 1번 맞았어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회차는 원효가 안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나머지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6번 가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를 안 지웠어요. 옆에 흐름을 같이 연결을 좀 해볼 겁니다. 연흥 인연, 계로왕 키워드 보이네요. 계로왕. 백제죠. 백제 계로왕. 괴로워 죽겠어요. 왜? 장수왕 때문에요. 여기 계로왕. 백제 계로왕.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계로왕이 죽고 위례성이 함락당한 뒤 문주왕이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그러면 자, 이거 내용 볼게요. 계로왕이 중국에 사신본에 표를 올렸다. 우리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우호가 돈독했는데 고국원왕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짓밟아서 우리 어쩔 수 없이 고국원왕 죽였다.
근데 갑자기 이 고구려왕 죽었잖아요. 고구려왕. 소수림만 강개투대왕 때 고구려가 막 강성해지면서 위협하니 원한이 쌓였고 전쟁이 30년이 이어졌어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그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지금 문제는 배경이에요. 배경.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 승리하였다. 장수왕 이유죠. 장수왕 이유. 2번.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다. 자, 동성왕은 계로왕이 죽고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기 지금 나오나 모르겠는데, 자, 계로왕 다음에, 자, 여기 그냥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그 다음, 웅진 천도한 다음에, 동성왕 때 나제 동맹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령왕이 등장하고, 다음 성왕으로 이어지죠. 요게 이제 백제의 흐름이 되겠고요. 계로왕이 죽고 나서 나제 동맹에 이제 혼인동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이거 혼인동맹이에요. 혼인동맹. 이유입니다. 배경이 아니에요. 3번 성왕 훨씬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4번은 백제 멸망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문제는 쉬웠어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계로왕이 괴로워하고 있다. 5번이 정답이네요. 6번은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사, 뭐 문제로는 이제 계로왕, 괴로워 죽겠어. 계로왕과 장수왕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삼국시대 문제였고요. 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네요. 고구려 대신 연정토가 연시네 이런 거 연기소문? 연기소문 핏줄인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신라에 황복해왔다. 연기소문의 핏줄이 신라에 황복해왔다. 뭐겠습니까? 고구려 멸망 과정이죠. 즉 7번 문제는 항상 나올 게 나오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이 되겠네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자, 가는 여러분 뭐죠? 가는 지금 고구려 멸망입니다. 그럼 이 위에 뭐가 있겠어요? 백제 멸망이 있을 거고, 백제 부흥운동, 백강전투 패배가 나오겠죠. 여기 있을 거고요. 고구려 멸망. 그 다음 나를 보니까, 자, 매기전투에 매가 나와 있네요. 나당전쟁입니다. 나당전쟁. 그럼 이 사이에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딱 들어가면 알맞을 듯 하네요. 또는 당나라의 배신. 고구려의 부흥과 당나라의 배신. 어디 있나요? 짠! 문무왕이 안승을 보도광으로 책봉하였다. 자, 고구려 부흥운동인데 고구려 부흥운동에 건모자, 만승, 고현무가 있었죠. 그러던 중 보장왕의 서자 안승이 부흥운동을 하고 있을 때 적의 적은 곧 동지다. 당나라와 싸우기 위해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고 있는 안승을 끌어들이자. 그런 맥락으로 보도광으로 책봉하였죠. 안승을 끌어들이는 내용이 되겠어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거만고죠. 거만고. 건모자, 만승, 고현무. 백제 멸망의 백제 부흥운동은 누굽니까? 흑북도. 흑지상지 복신도침. 지금 해설 강의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지만 개념 강의에서 여러분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나올 게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고려의 건국 과정, 조선의 건국 과정 메인입니다. 3번 김춘추가 당나라와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훨씬 이전 나당동맹이 되겠고, 연개소문의 정변도 훨씬 이전. 흐름으로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전투. 백강전투는 요 함정이네요. 바로 여기죠. 여기. 가 바로 직전. 5번이 함정이었어요. 정답은 2번. 신라의 삼국통일과정 안승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8번 가볼까요? 다음 가상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통일신라 말기군요. 이번에는 무엇을 통일할 수 있냐면 김원창이 키워드예요. 김원창의 난 체크하시고요.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통일신라 말기하면 진골들의 왕위 다툼, 호족의 성장, 육두품의 불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리고 농민봉기, 원종의 노의 난, 적고적의 난, 그 다음,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통일신라 말기였어요. 근데 김원창의 난 이후네요, 이후. 이런 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김원창의 난 이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1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진흥왕입니다. 6세기 진흥왕.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진흥왕보다 훨씬 더 앞에 있어야죠. 지증왕입니다. 삼국시대예요. 3번 관료전지급 노급해지. 이거 우리 통일신라 안정기.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 신문왕의 관료전지급 노급해지. 4번 원종의 노예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봉기가 함께 일어나죠. 진성여왕 시기 원종의 노예난이 일어납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2차 돈의 순교 버풍왕이죠. 버풍왕. 문제 되게 쉽게 냈는데요. 삼국시대 왕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통일신라 항상 나오는 정말 중요한 문무왕 이후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이 나와 있죠. 이 점 딱 낼 만한 문제. 통일신라 말기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9번 갑니다.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이름들 신순겸과 공산전투 중요하죠. 자, 요거는 바로 이어지는 고려의 건국 과정이 되겠네요. 궁예를 축출하고 918년 왕으로 즉위한 왕건이 고려가 신라를 도우기 위해서 후백제와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을 공산전투라고 해요. 공산전투. 여기에서 고려가 한번 패배를 하게 되고 다시 한번 고창전투에서 복수를 해냅니다. 고창전투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마지막 견훤의 아들 신검과 마지막 전투 1,2천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하면서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게 돼요. 너 몇 학년이야? 너 학교 어디야? 저는 땡땡공고 1학년입니다. 공고일 전투. 땡땡공고 1학년입니다. 공고일 전투. 이게 되게 중요한 전투들인데 공산전투가 나와 있으니 그리고 이 당시에 위기에 빠진 왕이니까 왕건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군요. 왕건. 태조 왕건의 업적입니다. 자, 흑창. 내가 왕이라니 왕건. 아이고 민망합니다. 호족과의 관계. 흑창 설치. 후뇨 10조. 박하사탐 키워드로 바로 정답 보이죠. 1번 나와버려요. 자, 2번은 12목 한글로 쓰세요. 12목. 시옷 성종. 최승로까지 시옷 키워드. 3번 개경의 나성을 축조하였다. 이거 언제입니까? 거란의 3차 침략 이후입니다. 아주 이건 훨씬 뒤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양현고를 운영하였다. 이거 예종이죠. 예종.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시행하였다. 고려 광종의 업적이에요. 자, 다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네요. 다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신순겸과 공산전투. 이거는 이제 고려의 건국과정이라 보긴 그렇고 이제 공산전투는 건국과정이긴 한데 문제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전기 왕들의 업적이죠. 이건 고려 전기 왕들의 업적. 태조, 광종, 성종. 업종? 업적입니다. 업적. 글자가 너무 좀 지저분해지네요. 자, 고려 전기 왕들의 업적. 공고일 전투 기억하시고요.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안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왕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대문예에게 말하고 있다. 자, 대문예가 나와 있어요. 발해입니다. 대무예, 대문예 이렇게 들어가죠. 이름이. 대인수, 대씨, 대조영의 나라, 발해 문제예요. 흑수말갈이 몰래 당에 조공하였으니 이는 당과 공모하여 앞뒤로 우리를 치려는 것이다. 군대를 끌고 가서 흑수말갈을 정벌하라. 당에 조공하였다 해서 그들을 바로 공격한다면 이는 당에 맞서는 것입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흑수말갈을 정벌해라. 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다 싸우자. 발에 크게 4명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다 싸우자. 무왕의 업적이죠, 이거. 자, 무왕 한번 찾아볼까요? 장문유를 보내 당나라 산동지방에 있는 등주공격 선제빵 빵! 다 싸우자. 무왕 1번이네요. 2번은 여러분 키워드 드리잖아요. 이 구를 사랑한 신라 바로 나오죠. 구를 사랑한 신라. 사비로 천도하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뀐 왕은 신라의 정정할게요. 백제의 성왕입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자, 지방관리를 파견하고 있죠. 지방관리 누굽니까? 문무왕 때 파견을 합니다. 문무왕 때. 고구려 유민을 모아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 함정이었는데요. 자, 누굽니까? 대조영이죠. 대조영.
다 싸우자 무왕의 연호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인한입니다. 문왕은 대흥, 선왕은 건흥. 앞뒤 글자만. 자,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소리 내서 하면 돼요. 이거 카페에서도 창피해야 돼. 한번 해봐야 돼. 저도 민망합니다. 자, 여러분 무왕부터 인대건. 문장으로. 자, 다시 시작. 무왕부터 인대건. 무왕부터 인대건. 무왕, 문왕, 선왕의 연호거든요. 인한, 대흥, 건흥. 우리 주관식 없지 않습니까? 무왕부터 인대건. 무왕, 문왕, 선왕입니다. 자, 요거 하나 키워드 드리고요. 11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칠판 오른쪽 좀 지우고요. 11번으로 넘어가고 본격적인 이 고려시대로 이제 들어가는군요. 발해 끝났고. 발해도 항상 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아니, 철원으로 수를 옮겼는데 당연히 기침하지. 얼마나 추운데. 그죠? 자, 11번은 궁예 문제가 나왔군요. 궁예. 그러니까 이제 뭐 후삼국시대 문제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키워드는 뭡니까? 태봉이에요. 철원. 태봉과 철원에서 파악하셔야 돼요.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아유, 민망해라. 자, 1번.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훈유 10조에 나와 있죠. 거란은 짐승과도 같은 나라야. 태조 왕건. 짐이 곧 미륵이니라. 2번 정답이네요. 그래서 이제 관심법 쓰고 이상한 짓 하죠. 3번. 신라를 공격하여 경예왕을 죽게 했다. 그 정도로 강성했던 견훤입니다. 후백제 견훤. 노비안 검법 검사해라 검법 기억 고려 왕공 광종이고요. 5번 청해진 설치하면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쉽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주는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기침을 하였는가 4달러 다 하시지 않습니까? 자, 12번 갑니다. 빨리 가야죠, 이런 문제들은. 자, 고려의 귀족사회 흐름과 변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살짝 살펴보니까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 파트네요. 자, 음서제, 과거제,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문벌귀족의 권력을 쭉 잡고 가다가 인종 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때 이자겸이 이것을 받아들였고 반란까지 일으키죠. 인종이 이자겸이란을 진압한 이후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서경 세력을 중앙관직으로 진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단행이 되었고 이것을 김부식이 진압하고 말았죠. 그리고 인종의 아들 의종이 보현원 행차에서 술 먹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무신정변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문벌귀족 사회는 마무리가 되고 무신정권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연표 쉽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묘청 나와 있잖아요. 김부식에 의해 죽임당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당했다. 언제겠습니까? 이자겸의 난 직후가 돼야죠. 3번 정답이네요. 이 개경환도는 강화도에서 몽골과 항쟁을 하다가 굴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되겠어요. 쉽게 나온 문제. 고려의 귀족사의 흐름을 정확히 잡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저희 박하사탐에서 고려시대 한 방에 끝내는 거 30분짜리 흐름 정리 영상 있어요. 그거 빠른 배속으로 한번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려 무신정권기와 이거네요. 지금 고려 무신정권기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요거 무신정권기 흰색으로 쓸게요. 자, 무신정권은 크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죠. 초기 혼란기 그리고 최씨 안정기. 초기 혼란기의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실 텐데요. 먼저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최우, 최항, 최의. 처음 보시는 분들 이 이름 언제 배우냐 이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초교울랑기, 최씨 안정기. 먼저 큰 맥락으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어요. 자, 최충원 형제 나왔으니 바로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자, 밑에는 최희를 죽인 뒤에 왕에게 아뢰어 정방을 편전 앞에 두어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자, 최희. 여기네, 지금. 이 사이 문제잖아요, 이 사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최후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몽골과의 항쟁이 시작이 되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이렇게 이어지죠. 그죠?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향을 제거하였다. 강조의 정변으로 묵종이 폐위당하고 현종이 즉위합니다. 거란의 2차 침략이 있었던 훨씬 이전 문벌귀족 사회의 특징이 되겠고요.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진도에 상전을 하였다. 이거 요때죠, 요때. 굴복하고 이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3번.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하였다. 최충원이 권력을 잡게 되자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 신분해방 운동을 단행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은 문신의 난이죠. 즉 반무신의 난이 되겠고 김보당의 난이 먼저 일어나고요. 이게 먼저 의종보기를 주장하며 바로 무신정변 직후에 김보당의 난이 일어나고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으로 이어집니다. 순서는 이렇게 이어져요. 이거 모두 요때 있어야죠. 요때 이렇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를 찾는 부분이라서 흐름 파악만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 문제. 요건 제가 지울게요. 이것은 수령주 묘지명입니다. 왕족인 왕혼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고 삼남일녀를 홀로 키웠으나 성이 왕씨니까 뭐 고려시대에 대한 특징이고요. 자, 키워드 여기 있네요. 궁녀로 끌려갔다. 궁녀. 자, 고려시대 원나라 간섭기 때입니다. 이때 볼 수 있었던 모습 1점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직접 써야죠. 이제 우리나라 키워드 조선 세종대왕 초조대장경, 처음 제조한 대장경, 거란의 침략이 있었던 시기, 고려 전기, 현종 때 일이죠. 현종 때. 정동행성에서 회의하는 관리, 고려시대 원나라 간접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 정벌기구인 정동행성이 내정간섭기구로 변모했었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삼강인실도 조선 세종대왕 이후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직접 또 편찬하신 책이 되겠고 5번 백운동 서원은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으로 조선 중종 때 주세붕이 세웠죠. 주세붕. 이거 너무 쉽게 나왔죠, 여러분. 1점이에요. 원간섭기 때 정동행성,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다루가치 파견 요 단어들만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14번으로 출제가 되었군요. 무난하게 출제된 61회가 되겠습니다. 킬링 포인트는 뒷부분에 좀 나와요, 여러분. 15번 가볼게요. 자, 스님 문제 대놓고 냈죠. 15번 스님 문제. 자, 화음, 의상 엄지처. 그죠? 부석사, 관음신앙, 강조. 앞서 원효 문제가 나왔는데 가는 의상이고요. 오늘 옷이 너무 멋있는데 의상 엄지처. 귀법사의 주제가 중요하죠, 이거. 광종 때 규녀입니다. 광종 때 규녀, 귀법사의 주지. 보현시범과 단독문제 잘 나옵니다. 자, 다음 왕족이네요. 문종의 아들이자 숙종의 동생이며 천태종. 우리 의천의 천태종, 의천. 라는 자 요새 백년결사 법화신앙 키워드를 통해 고려시대 요새 스님인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옳은 거 찾으랍니다. 여기 어디 갔죠? 문제. 아유, 여러 가지 또 여러분 효과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한번 살펴봤고요. 자, 유불일치설은 해심입니다. 해심. 정해쌍수, 지읒. 제오계종, 정해쌍수, 진울 안 나왔었어요. 자, 주석사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이거 의천, 가나다, 의천의 교장 편찬. 의천 문제 정답입니다. 같이 알아두실 거, 의천이 숙종에게 고액 화폐인 은병 주조를 건의했었죠.
천태종 창시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의천은 정답이었으니 진울 나올 확률도 많아집니다. 자, 9번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구산선문은 통일신라 말기 스님입니다. 통일신라 말기. 5번 승과에 합격하고 왕사 임명되었다. 의천은 백악 국사입니다. 국사. 왕사가 아니라 모두의 공통점이라 하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4번은 도의국사.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통일신라, 그냥 통일신라 말기의 구산선문, 호족의 지원, 통일신라 말기다. 요 정도가 되겠고, 예전에 계리직 한국사에서 가지산문의 위치, 막 이런 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공무원 한국사죠. 우리 한능검은 그렇게 내면 일반인들이 공부를 안 하시게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16번 가보겠습니다.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규보의 동명왕편? 바로 묶여야죠. 이규보 동명왕편. 병란도 고래야. 고려 국제무역항. 뭐 엄청 많이 나와 있군요. 고려 경제 문제. 저만 신났나? 여러분,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병란도, 이규보, 아라비아 상인, 꼬레아. 다 알고 계실 내용이에요.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두었다. 조선 후기 사상이죠. 조선 후기. 자, 고려시대 고액화폐 하면은 앞서 의천이 제안해서 만든 은병, 활구제작 2번 정답이고요. 3번 동시정은 신라, 같은 좀 알아두세요. 지증왕 때입니다. 신라 지증왕 때 동시전 설치, 우경장려 같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 상품작물 재배, 서민문화의 성장 모두 조선 후기죠. 삼포개항, 부산포 연포제포개항은 특히 이제 세종대왕 때, 조선 세종대왕 때 일이 되겠어요. 고려시대는 하나밖에 없죠. 은병, 15, 16번 연결해서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제자분께서 의천을 매우 좋아하셨나봐요. 17번 가볼게요. 김윤호가 충주산성 방어별감이 되었는데, 김윤호의 충주성 전투. 원나라와의 항쟁이죠. 몽골과의 항쟁입니다. 고려, 몽골과의 항쟁. 키워드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능검. 김윤호, 충주상성, 충주성 전투가 되겠고,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자 향부곡소에서 일반위원으로 승격을 해준다거나 노비에서 일반 평민으로 올려줬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몽골과의 대응입니다. 윤관의 동북구성, 윤관의 이응, 이응으로 시작하는 여진. 키워드. 박위로 하여금 스시마섬은 왜구죠, 왜구. 서희의 강동육주, 기억, 거란입니다. 키워드 싸움이에요. 최후가 강화도, 정답 4번. 이거 몇 점이야? 이거 왜 2점 줬죠? 1점짜리를. 그죠? 다 맞추셔야 됩니다. 최영이, 천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뭐 민족이라고 하면 한족.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되겠네요. 명나라.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뭐 보너스 문제. 고려시대 문제가 여러분 여기 14, 15, 16, 17은 보너스 문제들만 쭉 나왔어요, 지금. 오히려 여기가 12, 13번이 조금은 귀족사회 흐름을 알아야 되는 문제를 할 수 있겠죠. 이거 잘 잡고 가주시고요. 18번 가보겠습니다. 문화유산 문제 나왔네요. 고려의 문화유산 문제. 제가 왜 고려라고 했을까요? 뭐 미리 문제를 봤기 때문일까요? 고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나전칠기. 고려시대 문화재 하면 뭐 청자 나와야죠. 청자 나오고 나전칠기 나오고 또 그다음에 뭐 철불상 나와야 되고 굉장히 모양이 투박한 이 불상들 나와줘야 되겠죠. 가볼까요?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 고려시대. 부석사는 통일신라 의상이지만 소조열의 좌상은 고려시대. 청자면 고려시대. 상감청자 고려시대. 월정사 팔각, 다각 다층탑 고려시대. 법주사 팔상제. 와, 이거 이렇게 어떻게 올리지? 시간이 좀 더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되겠죠. 조선시대. 5번 정답이에요. 문화 파트는 가장 마지막에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대놓고 암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법주사 팔상전. 고려 문화라고 써놓을게요. 자, 19번 갑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이거 답을 공개를 해버렸네. 시대를 몰랐던 문화재는 꼭 필기하고 노트에 정리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에도 나왔을 때 맞추셔야 되겠죠. 다음 19번. 화양무기 연구의 선구자.
화역, 여기 키워드. 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화약, 최무선. 고려 말 최무선이네요. 최무선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런 자주 나와요, 여러분. 자, 가볼게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화약과 관련해서. 신기전. 우리나라 화학기술 세종대왕. 화통도감에서 화약을 이렇게 생산을 해낸 거예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어렵지 않아요. 불량기포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평양성을 빼앗았다. 임진왜란이잖아요. 조선 선조 때. 자, 조총부대 이끌고 나선정벌. 아니, 북벌운동 하다가 갑자기 청나라가 군대 보내라 그래서 가야지 못하겠어요. 조총 들고 갔죠. 효종 때. 나선정벌. 조선. 발화장치를 활용한 비격진천례를 이름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무시무시해 보이죠? 조선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비격진천례 선조 때. 자, 요렇게 화약과 관련된 문제들 꼼꼼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가볼까요? 세종대왕이군요. 세종대왕이래. 조선시대군요. 제 스타일 아시죠? 헛소리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 문제만 풀고 물 한 잔 마시고 좀 정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선시대 문제. 악학개범 완성이 보입니다. 키워드네요. 악학개범 완성. 요거 중요하죠. 자, 경국대전 완성 성종. 악학개범도 성종 때입니다. 이제 음악과 관련해서 악학개범은 성종 때 일이 되겠어요. 성종입니다. 조선 성종. 세종대왕 말고 태종 말고 성종이 나왔어요. 이게 만약 1점이라면 여기에 뭐 들어가 있을까요? 경국대전이 들어가 있겠죠. 자, 개미자. 자, 여러분. 개미자, 갑인자, 개갑. 자, 세종대왕이 개미자는 갑자기 제가 그게 헷갈렸는데 개미자, 갑인자가 있는데 개미자는 태종이고요. 갑인자가 세종입니다. 개갑 순서가 뭐다? 개갑.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개미자 다음이 갑인자다. 태종, 세종.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개미자 나왔죠? 이거 태종입니다. 필기 꼭 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동의보감은 선조의 주치의였다가 선조가 죽고 이제 광해군 때 허준이 완성을 했죠. 광해군. 경국대전 속편 만들어라. 속편 지시. 경국대전 성종, 속대전 영조, 대전 통편 정조, 칠정산, 우리나라 시간, 우리나라 키워드 세종대왕. 자, 동국여지 승남 영조. 자, 다 중요합니다. 몰랐던 단어와 왕이 있다면 필기 정리. 삼전성 가능합니다. 나올 게 나오죠. 정답은 5번. 신이 아니군요. 동국여지 승남이군요. 성종입니다. 성종. 신이 아니라 그냥 동국여지 승남이었어요. 자, 여러분 20번까지 쉴 틈 없이 한번 달려봤거든요. 칠판도 정리하고 물 한 잔 먹고 정비해서 21번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잠시 있다 돌아오지만 영상에선 바로 21번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쉬실 경우엔 정지 버튼 한번 누르고 저와 함께 티타임 한번 갖고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재정비를 하고 이제 21번 들어갈 차례인데요. 마지막 20번 동국여지 승람을 하면서 정신줄을 놓고 또 잘못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거일수록 여러분 잊혀지지가 않는 또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잘 정리해 두십시오. 기본적으로 성종이 정리한 게 동국여지 승람이고요. 그리고 중종이 신증 동국여지 승람이고, 제가 이거를 아마 영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영조는 동국여지 승람 관련이 아니라 동국 문헌 비고가 되겠습니다. 요거 꼭 필기하고 메모해 두셨다가 정리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20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2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시기 문제가 나와 있군요. 사이시기 문제 21번. 유필상, 유순 등이 패비윤 씨의 시호를 의논하며 배비윤 씨 사사 사건,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사화가 되겠네요. 사화 문제입니다.
사화 문제고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자, 사화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갑기을 사화죠. 무갑기을. 요거는 이제 갑자사화 나와 있고, 밑으로 가볼까요? 의정부의 하교하기를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이 사이에는 연산군을 패하고 이제 중종이 왕으로 즉위하는 중종 반정이 들어가겠죠. 앞서 우리 또 중종하면은 신증 동국여지 승람을 살펴봤던 왕 아니겠습니까?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잊지 마시고 문제 가볼까요? 짠! 짠! 갑자사화, 기묘사화 내용이었어요. 자, 1번 성산문 등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였다. 이건 계유정난이죠. 세조입니다. 세조. 외척간의 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이응 을사사화입니다. 이 뒤에 나와야 되겠어요. 이괄의 난으로 한양이 점령당했다. 자, 여러분 이괄의 난.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인조 때 이괄의 난이 일어났죠. 인조 반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4번 성희안 일파가 반정을 통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 반정을 일으켰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건 뭐죠, 여러분? 무아 김종직의 조이제문 무호사화입니다. 이 앞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사화 제 키워드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고 이런 게 3점으로 나왔죠. 바로 해결하실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싶고 22번 가볼까요? 각 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선의 정치사가 되겠네요. 조선의 정치기구. 고려시대 이성육부가 나오지 않고 조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비리 감찰. 법대로 감찰해야죠. 뭡니까? 3사 중에 하나 사헌부의 역할이군요. 사헌부에서 비리 감찰을 하고 있죠. 자,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아라. 비리 감찰 사헌부입니다. 업무일자인 내각 인력을 작성하였다. 자, 업무일지. 일을 할 때 내각 인력을 작성하였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각 인력은 뭘까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제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규장각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규장각. 규장각에서 작성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번 고려의 3사는 화폐, 즉 곡식 출납을 담당하기에 고려와 조선의 3사가 완전히 다른 것은 공부하신 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은대. 이거는 우리 한능검에서도 종종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은대라고 불리고 또 후원이라고도 불리는 곳. 여기 어디입니까? 왕의 비서기구인 승정원이에요. 승정원. 자, 요거는 하트 표시 하나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 은대. 종종 나오는 내용이죠, 이거 은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전반, 변방을 준비하는 부서, 국방회의기구에서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 비변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오품위와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 관리 임명 동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5번 정답이네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네요, 여러분. 22번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사헌부 사간원이 서경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 이거 잘 정리해 두시고 22번 좋은 문제였습니다. 23번 가볼까요? 자, 23번이 아주 고난도 문제입니다. 23번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 붕당 정치를 넘어서서 이 붕당 정치의 폐단 파트가 나올 수 있어요. 이번 60일의 특징은 사화 문제와 환국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조선 숙종 때 환국 정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왜 국회의원을 뽑을 때 각 지역마다 또 가물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왜 경기갑 후보 1번, 2번, 3번 이렇게 경기갑 환국입니다. 경기갑 환국. 경신, 기사, 갑술, 환국 순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가에서 내용을 살펴봤을 때 허적이라는 인물에서 우리는 경신환국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되죠.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 자 밑에 보니까 지금 예자 코인 희빈을 내려주되 세자가 조석으로 문안한 예는 패하지 않도록 해라. 왕비가 복위했다. 즉 인현왕후가 복위했음을 통해서 장희빈이 제거당한 마지막 환국 갑술환국인 걸 파악할 수 있죠.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경신왕국 때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또 한 번 나뉘게 됐죠. 이 부분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다 볼게요. 송시열은 살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에 감히 원자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했으니 삭탈관작해라. 송시열을 삭탈관작하고 있는 무슨 왕국? 기사왕국이 되겠네요. 기사왕국. 송시열을 몰아내고 남인이 권력을 잡는 상황입니다. 자, 경기갑 서남서. 이렇게 해요. 경신기사 갑술왕국 서남서. 자, 그러면 순서대로니까 가, 다, 나. 어디 있나요? 가나다 한번 더 살펴보시고. 가다나 정답은 2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환공 문제, 좀 고난도 문제였고, 요 정도 흐름 잡으시면 웬만한 하는 건 다 맞추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조선시대는. 24번으로 가볼까요? 밑줄근 전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문신 어한명이 작성한 강도일기이다. 자, 강도일기로 풀기에는 어렵습니다. 전란을 피해 복림대군과 인평대군 등이 강화로 이동할 때, 자, 후금의 침공이 일어나자 정묘호란 당시엔 강화도로 피난을 갔고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었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정묘호란인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강화로 이동할 때. 근데 경기자도 수음판관이었던 저자가 왕실을 보하여 강화 앞바다를 건너게 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이번엔 강화로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다. 이거 병자호란이죠. 남한산성 키워드에서 병자호란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세 개 전쟁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번. 자, 지금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이에요. 병자호란.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자, 정문부.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 아십니까?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그죠? 고려시대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 그죠? 요거 고려시대가 되겠고. 정중부지. 참, 정문부가 아니라 정중부가 되겠고요. 정문부는 임진왜란입니다. 길주. 임진왜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정중부입니다. 고려입니다. 고려 무신. 2번,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자, 강홍립은 광해군의 중리배교에 이제 비밀지령을 내렸던 인물이죠. 광해군 때 이 중리배교, 비밀지령. 거짓으로 패하고 돌아왔던 그 강홍립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 김시민의 진주대첩, 임진왜란입니다. 4번,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바로 이게 병자호란 때 임경업의 특징이죠. 4번이 정답이고요. 주로 정묘호란 때는 이제 이립, 뭐 용골산성 이런 것들이 문제로 잘 나오는데 이번엔 병자호란의 임경업 장군 문제가 정답으로 출제가 됐어요. 5번, 최윤덕의 사군개척 세종대왕이죠. 여진정벌. 아주 또 좋은 문제네요. 23번, 24번. 이거 아주 좋은 문제. 잘 잡고 계셔야 되고, 정중부는 고려 무신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겠어요. 25번 볼까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거상 임상옥이네요. 이분의 이제 드라마도 있죠. 상도라는 드라마. 좀 많이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만상입니다. 만상 어디 있나요? 의주에 있죠. 의주. 조선 후기 사상 문제입니다. 경제사네요. 경제사. 인삼과 관련해서 또 엄청난 일화가 있는 거상 임상옥이 되겠어요. 자, 사만통보, 해동통보, 고려시대 화폐가 되겠고요. 솔빈부의 말은 발해의 특산물이고 초량외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 자, 요거 중요하네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조선후기죠, 조선후기. 외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 3번이 정답이에요. 광해군 때 계유약조를 통해서 다시 이제 무역을 이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기유약조. 기유약조 이후에 일본과 교역이 재개가 됐습니다. 4번, 당항성. 당나라로 가는 항구. 당나라로 가는 항구 뭡니까?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원래는 울산항을 던져주는데 울산항이 아닌 당항성과 염함을 던져줬네요. 5번, 경시서의 관리들. 자, 이거는 경시서는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지다가 조선으로 이어져요.
그 조선 세조 때 이름을 평시서로 계칭을 합니다. 경시서, 평시서. 아시겠죠? 요건 알아두십시오. 경시서는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고 세조 때 이름을 평시서로 계칭을 하더라. 5번은 고려 조선.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니까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26번 가보겠습니다. 조선 경제까지 살펴봤고요. 네, 뭐 나올 왕이 나왔군요. 영조, 정조가 항상 나오죠. 조선 후기는. 자, 키워드는 수원화성 짱용영 정조입니다. 조선 정조. 쌍지 키워드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정약용, 쌍지수로 정리 가능한 정조예요. 영조 함정을 넣어놨겠죠. 이거 왜 이렇게 최 시장님 여기 왜 이렇게 멋있는 또 효과를 이렇게 계속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거? 다음에 한 방으로 끝내주십시오. 최 시장님? 네, 요즘 부탁드려요. 1번, 경기도 해안에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광해군. 숙종 때는 여러분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요. 2번이 함정이죠. 균역법은 영주입니다, 영주. 자, 금난정권 혁파, 상공업을 통하게 해라, 통공정책 정조. 3번입니다. 이거 뭐라고 하죠? 통공정책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개새 세종대왕이에요. 계약조는 세종대왕, 개새. 앞서 기유약조는 광해군입니다. 기유약조 광해군, 기광이 개새.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기유약조 광해군, 계약조 세종대왕. 5번,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해라. 세조의 특징이 되겠네요. 직전법 세조. 아, 좋은 문제네요. 문제는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보기들이 워낙 좋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정조의 통공정책까지 살펴봤고요.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주 안핵사 박규수, 진주농민봉기죠. 안핵사로 진주농민봉기를 관리했던 조선 후기 진주농민봉기,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임술농민봉기로 이어지게 됐죠. 가볼까요? 홍경래는 홍경래의 난.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된 것은 동학농민운동. 동학에서도 연합이니까 2차 동학이죠. 삼정이정청, 정답 3번. 이거 나오죠. 자주 나오죠. 철종의 삼정이정청 너무 잘 나오고요. 삼정의 문란 시정을 광해군으로 공부를 하시기에 함정으로 이렇게 넣어놔요. 임술농민봉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으나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었죠. 4번은 갑신정변, 5번은 윤원영 일파니까 명종 때 일이네요. 명종 때는 임꺽적의 난이 있었습니다. 명종 땐 임꺽적의 난. 저희 교재 보시면은 굉장히 얇지만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충분히 여러 번 100점 맞을 수 있게 구성해놨으니까 저희 교재로 꼭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8번 가볼게요. 가인물의 작품 단원 김홍도 문제고요. 조선 후기 문화사 문제네요. 자, 김홍도 그림은 노르스름합니다. 노르스름한 거 2번 아니면 4번 아니겠습니까? 2번이 바로 이 김홍도 그림이 되겠고요. 1번은 정선의 인왕제색도, 그죠? 진경산수화로 그려진 대표적인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되겠고, 2번이 우리 김홍도의 그림, 3번은 신윤복 그림이죠. 신윤복은 이렇게 색깔이 좀 강렬한 빨간색, 노란색이 좀 들어갑니다. 단오풍경도. 자, 4번은 종종 나오는데 강세황입니다. 강세황. 영통도 입구도. 5번도 잘 나오죠. 김정희의 세한도가 되겠습니다. 5번 세한도. 김홍도는 2번. 매우 쉽게 나왔던 문제. 2점이나 줬네요. 다들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 29번, 30번은 연달아서 문제가 나오는군요. 한능검이 이렇게 한 문제를, 이렇게 이 한 사료에 두 문제를 찾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죠? 가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해동의 삼국도 역사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폐하라는 말 지금 보이죠? 폐하. 이 늙은 신하에게 편찬하도록 했습니다. 삼국은 중국과 통교하였으므로
후한서나 신당서에 모두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에 실리지 않았다. 폐하, 즉 고려는 황제의 나라죠. 그죠? 가는 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김부식의 삼국사기네요. 폐하, 황제의 나라 고려입니다. 폐하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다음 나를 볼게요. 삼가, 삼국 이후에 여러 역사서를 모으고 중국의 역사서에서 가려내어 연도에 따라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동국통감입니다. 동국통감. 서거정의 동국통감. 서거정입니다. 자, 다음 달을 볼게요. 자,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 한 데서 나왔다고 해서 무엇이 괴이하다고 하겠는가? 기이편, 전설과 민담을 수록한 일련의 삼국유사네요. 다음 라.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살며 고구려라 했고, 부여씨가 살며 백제라 하였으니 박석김이 신라라 했다. 근데 지금 밑에 보니까 뭐죠? 남북국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유득공의 발해고가 나와 있군요. 역사서를 묶어서 만든 문제입니다. 다시 좀 디테일하게 보면 가는 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역사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고요. 다음 나를 보고 가야죠. 나의 경우에는 삼국 이후에 여러 역사서를 연도에 따라 사실로 기록하였다. 자치통감이 동국통감이죠. 동국통감. 다음 다는 기이편에 실린 까닭이다. 삼국유사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 다음 마지막 남북국 시대에서 발해고를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뭐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당연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첫 번째가 돼야 되겠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 다음이 고려시대 삼국유사.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이 뭘까요? 동국통감이죠. 서거정의 동국통감, 조선전기. 조선 후기, 유득공의 발해고. 이 순으로 들어가요. 가다나라 순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먼저 2번을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다음 30번은 자, 삼국사기는 기전체 서술 방식 맞죠? 다음 니은 실록청에서 편찬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자,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 등을 수록했죠. 기억 디귿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편년체 시간 흐름으로 정리한 것은 요 리을. 아까 사실 시간 흐름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동국통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30번 문제도 별표 하나 넣어놓고 가겠습니다. 우리 킬링 문제 23, 24, 30번 요게 핵심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갑니다. 정근대사가 30개, 근현대사가 20개. 대부분 이제 요런 비율로 이제 출제가 되죠. 근현대사는 조금 속도를 높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너무 지치면 안 되니까. 자, 31번은 어제현 장군 광성보 신미양요네요. 자, 신미양요 이유입니다. 병제병신척 기억나시죠? 유병제병신척, 병제병신척, 신미양요 다음 척화비가 어디 있나요? 1번 정답. 바로 그냥 키워드로 정답 나와버려요. 병제병신척이라 제너럴 셔머노 이전. 한성근의 문수산성은 병인양요. 자, 신유박해로 많은 천주교도가 처형됐다. 자, 요거는 신유박해 언제입니까? 순조 때죠. 순조 때. 오페레트 도굴시도 1868년. 병제병신척 키워드 잘 기억해 주시고, 혹시 병제병신척이 뭐야 하시는 분들 우리 박하사탐 개념편 한능검 30분 때려잡기에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쉬운 키워드, 잊혀지지 않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32번 갑니다. 가나 조약 체결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네요. 자, 무려 3점짜리가 되겠고요. 자, 가의 경우에는 자, 일관에서 바로 파악하실 수 있는 1876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고 있죠. 다음 나는 미국 대통령과 조약 체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1882년 쪼미 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최초의 최국 대우를 명시한 조약이죠. 이 사이니까 1번 공사 노비법이 혁파되었다.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가보개혁이죠. 1차 가보게요. 통리기무하문 1880년대는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죠. 1880년 딱 이때부터
개화 정책이 시작이 되고 개화 담당 부서 통리기무화문이 설치가 됩니다. 3번 한성전기회사 좀 어려웠는데 1898년입니다. 광무개혁 이후에 대한제국 시기 환성전기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4번 건양 냥냥냥 이응 을미개혁 1895년 을미개혁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지방행정구역이 8도에서 23부로 개편된 것도 2차 가보개혁이죠. 2차 가보개혁. 1894년에서 95년으로 넘어가는 2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나요? 1880년 통리기무화문 보여지네요. 2번 정답이었고 나머지도 모두 연도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근현대사는. 33번 가볼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주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 수신,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 성난군중이 공사관을 습격해 돌을 던지고 총을 쏘며 방화하고 있다. 그리고 민시세력이 처단당하고 있다. 성난군중 뭘까요? 82년 이모군란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됐군요. 일본 공사관을 파괴하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민씨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 들고 일어난 99년의 차별대우 이모군란입니다. 1번은 동학이죠. 1차 동학. 2번 최초의 이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또는 독립협회. 1차 수신사 김기수, 76년에 김기수가 나가게 된 것은 1876 강화도 조약이죠. 조일소조규. 4번 정답이고요. 3.1천하 갑신정변이죠. 모두 보기가 좀 좋은 내용이고 갑자기 이제 기침이 나오는데 몸 관리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집중력 흐트러뜨리지 않게 다시 좀 집중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번에 4번이었고요. 34번 가겠습니다. 자, 국어 연구 많이 나오죠.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님께서 이분에 대한 위인전을 읽고 독후감을쓰라 하셨는데 너무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지어냈어요. 세종대왕과 주시경이 합심하여 한글을 만들었다.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분입니다. 한인센 주시경입니다. 자,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이제 옳은 걸 찾으라 하고 있어요. 주시경입니다. 주시경. 1번 국문연구소. 자, 국문연구소는 1900년대에 만들어졌고 주시경 선생님께서 활동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자, 2번. 조선어학회는 1930년대죠. 30년대. 왜 영화 말모이에서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를 하다가 이게 실패로 끝난 그 사건입니다. 3번 한국통사 아픈 역사하면 박은식 선생이 되겠고요. 한국이란 단어 들어가면 여러분 박은식이라는 거 모두 알 수 있죠. 그죠? 4번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세계지리 교과서인 3인 필지를 한글로 저술하였다. 서양에서 오신 헐버트입니다. 헐버트. 5번 여유당전서는 이제 조선학 운동, 신민족주의가 되겠고요. 정인보죠. 정인보. 정답은 주시경 1번이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올랐어요. 이제 항상 우리 한능검이 이렇게 좀 자주 다루지 않는 인물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고 공부하시면서 또 이번에 주시경 선생님께서 활동하신 내용이라던가 보기에 계시는 헐버트 좀 눈여겨서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우리가 지금 빚을 지고 있다고 하죠. 1907년에 일어난 대구에서 시작된 나라 빚 갚자, 담배 끊어, 빚 갚자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어요. 돈 갚아야 한다, 담배 끊어, 빚 갚자. 자, 대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치안유지법은 일제강점기 1925년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도 인간이다! 조선형 평사는 1923년이에요. 자,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 전개는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1896 독립협회. 근현대사는 좀 정확하게 흐름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자작회. 토사 내용 부인해. 우리 물건 사자. 우리가 만들어서 가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자작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만든 거란 뜻이잖아요.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장려 운동이 되겠고, 이 점이네요, 이거. 자, 이거 돈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홍보해야죠, 홍보. 영국인 사장 베델이 이끄는 대한매일신보에서 적극 홍보해 줍니다. 담배 끊어, 빚 갚자.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6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가 된 나올 게 나온 신민회네요.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주장한 비밀결사단체, 신흥무관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신 그 신민회가 나왔어요.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여기 함정이죠. 1927. 신간회. 이름이 비슷해서 함정으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신채호 선생이 쓰신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김원봉의 의열단. 3번 일제 황무지 개간 요구 저지. 우리 땅을 보호하자, 보완회. 1904년 보완회가 되겠고요. 중추어는 의회죠. 의회 수립운동을 한 독립협회입니다. 헌의6조에서 밝히고 있어요. 태극서관 자기회사 신민회. 정답 5번이네요. 자, 37번으로 갈게요. 신민회 나올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땅 빼앗아 가던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 대한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은 1920년대죠. 근우회 창립 1927년. 신간회 자매단체입니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몇 년대만큼은 알고 계셔야 돼요. 보빙사는 쪼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하고 83년에 가죠. 미국으로 갑니다. 때리고, 빼앗고, 짓밟고 모두 10년대. 태영, 직결처분권 4번 정답이고,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나옵니다. 갑신정변 직후 1885. 자, 여러분 5번은 거문도 점령은 1885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갑신정변 직후라는 거예요. 갑신정변 직후. 단독으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 갑신정변 직후 꼭 체크해 두시고요. 38번 갑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910년대 비밀결사단체 중에 하나네요. 박상진이 보여집니다. 1910년대 국내 무장투쟁운동입니다. 박상진 하면 대한광복회죠. 그리고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로 조직한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구분 정확히 해두세요. 박상진은 이때 김좌진도 여기서 함께하고 있었고, 민주공화정을 또 주장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한다. 뭡니까, 여러분? 대한자 강회. 악센트로. 대한자 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했다. 이번은 신민회와 같은 공통점이에요. 공화정 주장.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 고종의 복위 목표, 다시 돌아오는 걸 목표로 하지만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주장했었고요. 3번은 신한청년당, 김규식. 4번은 항상 나오죠. 한국광복군. 우리 임시정부에서 창설한 한국광복군. 5번은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네요. 1898년 만민공동의 관민공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910년대 비밀결사단체가 하나 나왔었어요. 39번 가볼까요? 자, 1점인데요. 쪼으실 필요 없어요. 키워드 나옵니다. 어디 있습니까? 독립선언서, 제암리 학살사건, 우리 독립운동,
1919년 3.1 운동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키워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내용이죠.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한 것은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2번 순종의 인산위를 기회로 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은 1926년 60만세운동이죠. 학생들이 주도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지원한 운동. 3번 3.1운동으로 깜짝 놀란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3번이고요. 4번은 광주학생 항일운동. 5번은 60만세운동이 되겠네요. 60만세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았지만 치안유지법으로 인해 사회주의자들이 사전에 발각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1운동 나온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이동영으로 이곳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시의정원.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졌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에 입각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가 되겠네요.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이게 입법부죠. 입법부고요. 사법부로는 법원을 가지고 있고, 그죠? 행정부로는 행정부 뭐 있습니까? 국무원이 있습니다. 국무원. 이렇게 삼권 분립으로 운영이 됐고 임시의정원에서 파악할 수 있죠. 헌법을 만들고 국무총리가 주석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업.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만세보는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신흥강습소, 신민의 신자를 따서 신흥강습소라고 했죠. 구미위원부를 통한 외교활동 전개, 이륙양행의 교통국 설치, 이륙양행 백산상회.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임시정부. 39번, 40번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아시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나올 법한 문제들로 출제를 했군요. 자, 이렇게 10개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4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네요. 공출제도가 보입니다. 지금 키워드가 공출, 미국 공출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연합군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였던 시기다. 태평양 전쟁이죠. 41번의 경우에는 1930년대 이후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은 1941년에 일어났어요. 태평양 전쟁은. 이때 미국 공출제를 시행하면서 쌀을 합법적으로 다 뜯어갔었죠. 화폐정리사업은 1905년에 단행이 됩니다. 1900년대. 미세협정, 봉천간자 산미통 기억나시나요? 1920년대. 딱딱딱딱 연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도 1900년대, 1920년대 이렇게 정리는 하셔야 되겠죠. 자, 민족말살 통치기에 모든 걸 다 끌고 가고 다 빼앗아가고 다 끌고 갑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 한국인 여성 강제동원, 전쟁이 또 여성들을 이런 공장이나 이런 데 끌고 갔죠. 3번 정답이고요.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 20년대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1910년대, 1910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일제강점기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30년대가 나왔다면 다음 회차는 뭐 20년대, 그 다음에는 뭐 10년대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시대별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2번으로 가볼게요. 자, 가나다라마 개신교, 대종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입니다. 문제 가볼게요. 단군 대종교 1번 틀렸네요. 의민단 천주교 2번 틀렸고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원불교 원 동그라미. 저축과 새생활운동 정답 3번이고요. 배제학당 개신교 아펜젤러.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님 천도교죠. 천도교. 손병희 교주의 사위죠. 사위.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사 문제가 나왔네요. 종교. 자, 43번 가보겠습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선 민족혁명당에서 만들었고요. 1938년에 만들어진 중국 관내 최초의 항일 무장단체, 조선 의용대가 나와 있네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가장 큰 군부대 조선 의용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자유시참변은 서일의 대한독립군단이 올라가다가 일본에 의해 타격을 받은 봉천관저 산미통 20년대. 이번 쌍대전투 승리. 김주한 장군의 한국 독립군이죠. 쌍대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3번.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쳤다. 자, 동북항일연군은 김일성 부대죠. 그죠? 항일 유격대입니다. 김일성 부대. 항일 유격대가 동북인민혁명군으로 이제 개편이 됐고요. 김원봉이 중국 관내에서 만든 최초의 우리 무장투쟁 단체 창설. 4번 정답입니다. 5번.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인데 함께 연합해서 청산리에서 교전한 것은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입니다. 제가 우리 독립군 설명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름이 너무 헷갈린다고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해야죠. 목표가 같기에 이름과 내용이 비슷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부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4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국광복군 문제가 지금 안 나오고 조선 의용대가 나왔다는 것도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고요. 가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인데요. 명동학교. 자, 이거 좀 어렵게 나왔죠. 이곳 서간도랑 북간도를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서간도는 신흥무관학교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북간도의 경우에는 이제 명동학교, 용정총, 서전서숙 이런 게 있어요. 서전서숙, 명동학교. 지금 이제 북간도죠, 북간도. 북간도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을 찾는 문제입니다. 권업회가 설립되어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다. 이거 연해주죠, 연해주. 연해주 여기입니다. 이건 고등학교와 한국사 내신에서 나올 법한 문제인데 2번 도쿄에서 이봉창이 폭탄을 던졌고요.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했고 북로군 정서가 조직되어 독립전쟁을 전개했다. 북간도 정답 4번입니다. 5번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 주도로 28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지역과 관련된 지역사라고 할게요. 종종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 한능검에서도. 자, 45번 가볼까요? 이제 현대사로 들어옵니다. 광복 이후 현대사. 하지중장, 헬믹준장 등 군정청, 미군정 사이네요. 광복을 맞이했지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45년부터 48년까지 이때 미군정의 3년간의 신탁통치를 겪게 됐어요. 이 사이를 물어보는 문제군요. 1번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6.25 전쟁이 멈춰진 정전협정 직후에 체결했죠. 1953년이고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여러분 단어 주심해 보셔야 돼요. 마련되었다는 61년이고 추진된 것은 62년입니다. 이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됩니다. 박정희 정부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 게 그 당시에는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서 그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군정을 하고 있었죠. 그때 실시합니다. 63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는 거죠. 3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건 우리가 재헌국회를 만들고 나서입니다. 48년부터 반민특위가 운영이 되고요. 신한공사가 설립돼서 일본인이 두고 간 귀속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하죠. 이거 46년 미군정 시기예요. 4번이 정답이고 문제 좋네요. 신한공사라는 표현도 요새 이제 나오고 시작했어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은 이승만 정부 시기 1958년입니다.
1958년 이승만 정부 시기가 되겠네요. 자, 요 사이에 문제가 나와 있었고 미군정이라고 써놓을게요. 미군정 시기. 46번 가볼까요? 가전쟁. 지금 딱 봐도 대성동 마을. 여기는 이제 비무장지대에 만들어져 있는 이제 평화를 위한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속 합의에 따라 대성마을이 있고, 북한에도 이제 기장동 마을이 있죠. 자, 이것은 6.25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군사 분계선이 되겠네요. 현대사는 나올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쫙 정리해드린 게 있죠. 나올 게 딱 있다. 이것도 나왔잖아요. 45번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뭐겠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살펴보던 내용이죠. 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전쟁 중에 있지 않았던 내용. 이거 뭐예요?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전. 계기잖아요, 계기. 애치슨 선언을 계기로 전쟁이 일어났죠. 1번은 계기, 이전이고요. 부산이 임시도로 정해지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흥남철수작전 145태. 9월 10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역전.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사건 폭로가 되면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막 떨어지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문제, 정답은 1번이었어요. 4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후에요. 자, 삼선개헌 1969년이죠. 삼선개헌 1969년 삼선개헌입니다. 대통령 3번 할 수 있게 법을 바꾸는 상황인데 69년 이후니까 뭐 70년, 71년 이맘때 문제가 나오겠죠. 1번 내각 책임제 단 한 번 했어요. 1960년에 장면 내각. 3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내각 책임제 개헌을 허정 과도 정부에서 단행합니다. 자, 경향신문을 폐간한 것은 이승만 정부예요. 이것은 지금 박정희 정부입니다. 60년대. 국가재건 최고회의 언제입니까? 1961년 5.16 군사정변이죠. 이때부터 3년간의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의한 국가 운영이었고 조봉암이 구속당한 건 1956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3대 대통령이 됐는데 이 두 번째 그 당선된 두 번째로 득표가 많은 조봉암이 워낙 빡세니까 너무 그 득표를 많이 받으니까 진보당 사건을 조작해서 제거를 했죠. 아, 1958년이군요. 58년. 56년 아니에요? 자, 10월 유신 1972년이죠. 10월 유신은 1972년이라 삼선개헌 이후이고요. 요거는 여러분 유신헌법에 대해서 제가 워낙 강조를 또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배점을 무려 3점이나 줬군요. 3점. 네, 조봉암은 58년이 확실합니다. 58년. 제가 56년 뭔가 갑자기 헷갈렸던 것 같은데 58년 조봉암 진보당 사건, 59년 사형 이렇게 들어가죠. 자, 삼선개헌과 관련해서는 유신헌법 5번 연결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8번은 나올 게 나왔죠. 민주화운동. 항상 나오는 문제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우리 기출문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허정 과도정부는 4.19 혁명을 계기로 과도정부가 출범이 되었고 이 과도정부에서 내각 책임제 개헌을 단행했죠. 이번은 6.3 시위가 되겠습니다. 1964년 6.3 시위이고 결국 1965년에 한일 협정이 체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호, 헌, 철, 패, 독재, 타도 1987 6월 민주 항쟁에 대한 구호가 되겠고요.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이죠. 여러분 택시 운전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자가 찍은 사진들 그것을 통해 전 세계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태가 알려지게 되었고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앞으로 헌법이 개정이 될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49번 가볼게요. 그림만 봐도 김영삼 대통령이신데 키워드가 있죠. OECD에 가입했다. 96년 샴페인 빵! 97년 IMF.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김영삼 정부의 엄청난 또 굉장히 잘한 부분,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 금융실명제, 이게 김영삼 정부의 특징이죠. 와, 수출액 100억, 행운의 숫자 2개나 있어야 돼요. 1977년 박정희 정부 시기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3번,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때 개성공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 때죠. 노무현 대통령. 이제 정부는 이렇게 할게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 복지하면은 바로 이분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엄청난 복지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5번 같이 알아두세요. 김대중 대통령 하면 복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현대사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조선시대 후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아까. 정주영의 소떼방북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 역시 나올 게 나왔죠. 북한과의 관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정주영의 소떼방북과 금강산 관광객 여행, 김대중 정부 시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하면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실시했고, 유엔 동시가의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3번 정답이고요. 4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요거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자, 이산가족 방문 최초 실현은 전두환 정부입니다. 자, 50번은 항상 여러분 현대사 중에도 북한과의 관계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50번까지 한번 쉴 틈 없이 한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게 있죠. 반드시 하셔야 될 거. 몇 점이다 하고 덮으시면 안 되고, 맞은 문제라 하더라도 몰랐던 보기, 제가 하트 표시하고 필기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반드시 노트에 정리하시고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암기를 좀 하셔야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뒤늦었지만 60일의 해설 강의 이렇게 바로 오늘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고, 62회도 바로 이어서 저희가 탑재를 할 겁니다. 박하사탕 개념 강의, 새롭게 제작한 개념 강의에 시집까지 저희가 제작을 해서 또 업로드를 할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능검은 박하사탐입니다. 저희 박하사탐과 함께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함께 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길 바라며, 오늘 60일의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